멘델의 유전 법칙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만 딱딱 짚고 가겠습니다. 잘 보세요. 멘델의 실험 재료는 완두입니다. 완두는 제일 좋은 게 있어요. 세대 기간이 짧고요. 그리고 교배가 자유로워요. 그리고 유전 형질이 단순해요. 그래서 고르게 됐고요. 정반대는 사람이죠. 사람. 포인트만 찝는 거예요. 30년 정도 걸리고 교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형질이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사람은 안 돼요. 그리고 완두는 되죠. 예. 실험 재료 확실하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법칙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법칙. 옛날엔 법칙으로 배웠었는데 지금은 원리 정도로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도 있고 안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법칙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 이거 얘는 예외가 너무 많아서 빠진 거예요. 독립의 법칙. 이건 다시 한번 유전학을 배우면서 이 정도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상식적인 수준입니다. 먼저 우열의 원리. 순종끼리 책에는 되게 복잡하게 얘기했는데 글로 한번 풀어 써봤습니다. 순종끼리 각기 다른 순종을 교배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형질, 잡종일 때 나오는 형질, 얘를 우리는 우열의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오는 거를 우성, 그리고 잡종끼리 잡종 2대부터 나오는 형질을 열성이라고 하는 거죠. 자, 독립의 법칙은 상반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분꽃인데 빨간 꽃이랑 흰 꽃이랑 교배했는데 분홍꽃이 나온 거죠. 각각의 형질을 잃어버리고 중간 형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의 법칙에 반하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중간 유전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딱딱 나오지가 않고 중간 형질이 나온다는 그런 법칙이죠. 이런 것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독립의 법칙, 유전될 때 서로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각각 독립적으로 유전된다, 그런 거죠. 근데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에게는 적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법칙으로 잘 인정받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중간 유전인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랑 비슷한 게 있는데 연관이라는 게 있어요. 연관. 이건 나중에 그림으로 밑에서 설명하도록 하죠. 분리의 법칙. 만약에 우성과 열성이 분명하다면 일정한 비율로 요거죠. 잡종 2대 말하는 거겠죠. 자, 얘는 뭐냐면 하나, 대립형질 하나 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라운드, 둥근, 알은, 러프, 뭐 이렇게 따는 거예요. 주름진, 그리고 둥근. 그걸 해볼게요. 맨 처음 이렇게 순종끼리 교배를 했더니 뭐밖에 안 나와요? 잡종일 땐 요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얘는 분배 법칙에 의해서 퍼넷 사각형 있죠. 요걸로 하면 생육세포 요거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R이 우성이니까 둥근이 3대, 그리고 주름진이 여기 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둥근이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3대 1로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대립형질 두 개를 봤을 때, 자, 이렇게 분리의 법칙은 퍼넷 사각형의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비율이 9, 둥글고 노랑인 우성인 형질들이 16개 중에 9개, 16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9가지, 그리고 둥글고 초록이 3가지, 주름지고 노랑이 3가지, 주름지고 초록이 1가지라는 거죠. 표시를 했으니까 좀 알아보기 쉬울 거예요. 그러면 잡종 2세대에 둥글고 그리고 노랑인 형질인 잡종 1세대 아이를 자가수분했어. 자가수분했을 때 나오는 가지수가 뭐 예를 들면 잡종 2대의 뭐 콩 개수가 320개가 나왔다. 그중 둥글고 노랑인 완두의 개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320 곱하기 16분의 9겠죠. 그러면 180개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꼭 그렇지 않아요.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거지. 딱 180개 나온다. 어림잡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염색체 얘기를 좀 해볼까요? 대리 평질은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받아서 염색체상에 이렇게 같은 자리에 이렇게 성질이 반대가 되어 있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성인 아이들만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유전될 때 교차라는 거 배웠죠. 근데 이게 딱딱딱 한 개씩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얘 한 가지만 이렇게 되면 좋은데 여기 안에 걸려있던 요런 아이들 노란색, 파란색, 보라색까지 한꺼번에 간다. 얘가 뭐냐면 되는 거야. 유전도 패키지로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게 한꺼번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분리법칙 다 했고, 그러면 염색체 유전에 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사람의 유전 연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람은 연구할 때는 꼭 뭐가 들어가냐면 학문적으로는 이게 들어가요. 그래서 요새 핫한 게 뭐냐면 유전자 가위로 이렇게 재조합하는 거. 일단 원리 기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유전 연구는 임상 실험적인 거를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났다 하면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아야 되니까 일반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못하나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가 길어요. 교배가 자유롭지 않아요. 그죠? 식물은 자가 수분이라고 해서 같은 꽃의 거를 갖다 쓸 수 있는데 동물로 치자면 형제들과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자,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유전 형질이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해요.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건지, 유전 때문에 나온 건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나온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변인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복잡해서 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는 거죠. 일단 우리는 가장 기초적인 파트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 연구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계도 연구예요. 이런 건 또 언제 배울 수 있냐면 혈액형 검사할 때, 남, 동그라미, 여 할 때 아버지 혈액형이 AA, 엄마 BO예요. 그래서 나온 자식들이 3명을 낳았네요. 그랬더니 한 명은 딸, 아들, 딸 이렇게 나왔어요. 2세대 때 혈액형을 보니까 AO, AO, AB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가 예를 들면 또 하나 유방암이 걸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위에 할머니를 보니까 할머니도 유방암이에요. 그리고 또 증조 할머니도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거 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보이는 거죠. 이런 거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가족력을 하는 거죠. 가족력. 또 마찬가지죠.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 그러고 보니까 친할아버지도 심장으로 돌아가셨네. 아, 나도 심장병으로 죽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조사하는 게 가계도 조사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 쌍생아 연구예요. 쌍생아 연구.
쌍생아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일란성 그리고 이란성이 있습니다. 이란성. 일란성은 난자 1개 그리고 이란성은 난자 2개죠. 그래서 얘는 성별, 유전적 징이 동일하죠. 근데 이란성이기 때문에 얘는 성별이 같을 수도 있고 그리고 유전적으로 다른 이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 유전자가 똑같으니까 같은 기본 동시에 나왔을 때 얘는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얘는 환경의 영향을 알아볼 때 주로 하는 연구예요. 또 얘는 언제 쓰냐? 얘는 유전적 특징을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거 뭐 그런 거 통제가 가능하니까 동시에 태어나서 환경이 똑같잖아요. 그죠? 환경이 똑같으니까 어떻게 발달하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도 같은 환경. 이게 좀 잔인할 수 있는 게 환경을 동일하게 완전 똑같이 만들어져서 유전적으로 보거나 유전적 환경적 영향을 복합적으로 보거나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통계주사는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게 유전적, 환경적, 경향성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케이스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올라가는 거죠. 경향성이란 거를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나오게 된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얘는 좀 더 신뢰도 있고 뚜렷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어디에 쓰이냐면 기형아. 신체적, 유전적 결함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결함 많이 써서 여기서 활용도가 질병 치료 많이 쓸 수 있어요. 그죠? 어떤 패턴을 갖는지 그리고 기형아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에 대해서 알아서 미리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여기서 제거한다는 말은 뭐 유전자적으로 제거한다거나 치료 물질을 써서 미리 사전에 깨끗하게 처치한다는 거죠. 여기서 처치란 실행 뭐 그런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가계도, 상생아 연구, 통계조사, 그리고 유전자 분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나가보도록 하죠. 두 가지 패턴이 있는데, 첫 번째, 사람의 염색체는 두 종류입니다. 상염색체, 성염색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상염색체 유전은 매우 다양하겠죠. 뭐에 결정을 짓냐면 생김새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첫 번째, 그리고 하나하나 해보죠. 귀뿔, 귀가 이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이렇게 붙은 아이가 있죠. 얘를 우리는 분리형, 우리는 부착형이라고 하죠. 얘가 우성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쌍꺼풀. 쌍꺼풀은 있는 게 우성입니다. 근데 얘도 우열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렵죠. 뭐. 엄지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된 것과 이렇게 휘인 사람이 있어요. 얘가 우성이에요. 휘인 사람. 다음 네 번째, 또 뭐가 있냐? 이마선. 이런 사람, 일자형. 이렇게 V자형, 일자형. 얘가 우성이에요. 다섯 번째, 말아지는 게 우성입니다. 이렇게 말아지는 거. 얘는 일자죠, 일자. 이렇게. 다음 보조개. 얘가 우성이에요. 있는 게. 자,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이런 게 상염색체 유전이고요. 한번 잘 보시길 바라요. 예.
우성이라고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성이라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귀가 떨어지고 붓고 했다고 해서 생활에 불편함이 있고 정신지체가 발생하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게 상위 염색체 유전이에요. 우성과 열성이 만나면 누가 이긴다고 했죠? 우성이 이기죠.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성위 염색체 유전은 다음 파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